안녕하십니까. 제주책방 운영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입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이 책에서는 심리학에서 행해진 굉장히 유명한 몇 가지 실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실험이 굉장히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켜서 우리 심리학계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 그러한 실험들인데요. 첫 번째 실험은 스키너의 실험인데, 간헐적 보상이라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스키너는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버튼을 두어서 쥐를 안에 넣고 쥐가 버튼을 누를 경우에 음식을 주는 그런 보상을 실험했습니다. 쥐는 버튼을 누르면 음식이 보상된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음식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험 방법을 좀 바꿔서 버튼을 누를 때도 보상을 주지 않으면 쥐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옆에서 음식이 와르르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들려도 버튼을 절대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이 주어질 때와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행동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수성 실험을 했습니다. 간헐적 보상을 했는데요. 뭐냐면 어떨 때는 버튼을 누를 때 음식을 주고 어떨 때는 버튼을 눌러도 음식을 주지 않는 이런 실험을 했는데, 이 경우에는 버튼을 누를 때 음식을 줄 경우와 버튼을 눌러도 음식을 주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쥐는 지속적으로 버튼을 눌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간헐적으로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보상을 얻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약 중독자의 왜 사람들이 마약 중독되는가에 대한 이해를 돕게 해주는 그런 실험이었다고 하는데요. 간헐적으로 마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보상이 그런 중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원리를 이 실험에서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은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인데요. 이 실험은 실험을 주관하는 실험 통제자와 그리고 두 명의 지원자를 받아서 한 명은 교사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한 명은 학생의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은 전기 충격을 할 수 있는 전기 의자에 앉혀놓고 실험을 했는데, 교사가 몇 가지 단어를 제시하고 학생은 그것을 외워서 말하게 하는 실험이었는데, 단어를 틀리게 말할 때마다 교사가 학생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첫 번째 틀렸을 때는 약 15V의 미미한 약한 전기를 흘려보냈는데요. 점차 틀리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전기의 강도를 세게 해서 115V, 245V, 345V까지 충격을 높이게 했다고 합니다. 115V까지는 그래도 교사가 아무런 충격 없이, 아무런 동의 없이 버튼을 누를 수 있었는데, 전기 충격이 강해지면서 학생이 비명을 지르게 되고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교사는 실험을 주관하는 통제자에게 실험을 그만하면 안 되겠냐고 물어봤는데, 이 실험을 통제하는 통제자는 단호하게 계속 실험을 진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학생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기절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도 약 65%의 참가자들이, 교사들이 이 실험을 끝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실험에서 학생은 연기자였는데 실제로 전기 충격이 가해진 것이 아니고 연기를 했다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나 넘는 사람들이 이 실험을 끝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나치 치하에서 많은 군인들이 유대인을 학살하는 그러한 잔인한 일을 벌였는데, 이것이 어떤 도덕적인 판단이나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위에 의한 복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에도 알 수 있듯이 실험을 진행하는 사람이 실험을 계속 진행하라고 권위적으로 명령을 했을 때 65%나 되는 사람들이 이 명령을 따라서 실행한 것처럼, 나치 치하의 많은 군인들도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종하느라고 실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5.18 당시에 많은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게 된 그러한 이유도 권위에 복종하는
그러한 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험은 달리와 라타네의 사회적 신호와 방관자 효과라는 실험인데요. 이거는 실험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설명인데요. 28살의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술집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마치고 새벽 3시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괴한이 이 여성을 습격해서 칼로 찌르는, 그래서 여성이 비명을 지르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주거단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이 비명이 들렸을 때 약 38종 가구가 불을 켜고 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을 켰던 사람들이 이것을 신고하거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서 다시 불을 끄고 잤다고 하는데요. 이에 범인은 사람이 내려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끝내 이 여성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살해 장면에서도 역시 38가구들이 불을 켜고 지켜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이 여자를 도와주거나 행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달리와 라타네는 이것을 방관자 효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신고하겠지, 그 사람이 조치를 취하겠지, 이런 방관자적인 입장을 모두가 취했기 때문에 아무도 행동에 나서지 않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일을 목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것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도와주겠지라고 하는 방관자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행동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비슷한 사례로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유리병 속에 팁을 주는, 아니면 기부금을 주는 그런 병이 놓여 있는데, 재밌는 것은 이 병 안에 아무것도 돈이 들어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병 안에 절반 정도 지폐 등이나 이런 것들이 수백이 쌓여 있으면 사람들이 팁을 주고 기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적인 효과인데, 방관자를 넘어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행동하려는 그러한 모방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험은 사랑의 본질에 관한 실험인데, 해리 할로의 애착심리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 붉은 털 원숭이가 실험의 그 재료로 쓰였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인간적인 그런 실험인데, 붉은 털 원숭이, 갓난 원숭이를 어미하고 떼어 놓아서 우리에 따로 가두어 놨는데, 이 우리 안에 2개의 인공적인 그 붉은 털 원숭이 어미를 설치해서 놨습니다. 하나는 쇠로 만든 어미였는데, 그 쇠로 만든 어미에게서 우유가 나오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쇠로 만든 어미에게서 우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천으로 만든 인공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를 만들어서 부드러운 촉감을 전달하게 하는 어미였는데, 이 붉은 털 원숭이가 배가 고플 때는 쇠로 만든 어미에게서 우유를 얻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천으로 만든 어미와 함께 지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먹이를 얻는 것보다 스킨십이 굉장히 아이에게 또 원숭이에게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 실험을 넘어서서 이 붉은 털 원숭이가 굉장히 짝을 짓거나 다른 동물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붉은 털 원숭이 어미를 물론 인형으로 만든 것이죠. 만들어 놨는데 행동이 좀 교정됐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교정되진 않았는데, 이 움직이는 어미와 더불어서 함께 놀 수 있는 붉은 털 원숭이를 30분씩 놀게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붉은 털 원숭이가 완전히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스킨십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움직이는 운동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함께 놀이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육아에 있어서 스킨십과 운동을 하게 하는 것과 놀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 실험은 레온 페스팅거의 인지부조화 이론이라는 것인데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하고 $20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를 주었다고 합니다. $20를 준 사람과 $1를 준 사람이 똑같이 거짓말을 하게 했는데, $1를 받은 사람이 훨씬 더 자기가 한 거짓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옹호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적절한 보장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더 명분을 보여주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한국전쟁 발발 당시에 중공군이 미국인 포로에 대해서 행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미국인 포로들에게 민주주의를 비난하고 공산주의를 찬양하게 하는 글을 쓰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고문을 통해서 이 글을 쓰게 한 게 아니라 보상을 줬다고 합니다. 이런 글을 썼을 경우에 쌀 죽음 아니면 사탕 이런 것을 주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미군들이 이 보상에 넘어가서 공산주의자가 됐다고 합니다. 별거 아닌 보상이었는데도 그것에 넘어가서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글을 쓰고 공산주의자로 전향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결과인데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고 많은 군인들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작은 보상이라도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는 그것이 우리를 바꾸게 하는 커다란 힘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이 실험이 있었는데, 신입생들에게 혹독한 그러한 체벌을 가하게 하면, 과거 20년, 30년 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체벌을 당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충성심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사라졌는데, 아마도 충성을 맹세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자극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하여간 어떤 굉장한 충격이 사람들을 많이 심리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스 알렉산더의 마약 중독 실험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알렉산더와 공동 연구자인 로버트 코움, 패트리샤 헤더웨이는 실험실의 흰 쥐들을 비좁은 우리에 가두어 놓고 실험을 했고, 다른 한쪽에는 굉장히 넓은 200제곱피트의 멋진 쥐공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쥐를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좁은 우리에 살고 있던 그런 쥐들은 훨씬 더 마약을 찾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마약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환경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면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에 따라서 마약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마약이 굉장히 만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사회 환경이 그만큼 행복하지 않다는 그런 반증인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게 여러 가지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심리는 무너지는,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는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사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크지 않은 그런 보상이라도 거기에 혹해서 우리의 마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우리의 마음이 쉽게 부서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관리해서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 쉽게 부서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이 좀 더 우리의 심리를
편안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물리적인 환경, 그런 외적인 환경들도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직장의 환경,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좀 긍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게 만드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스키너의 심리상자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간 심리에 대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 오늘 스키너의 심리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